개인적으로는 모든 레이저들, 고주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레이저들이 다 오리지널 제품들은 서양인 피부나 서양인의 특성에 맞춰서 제작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산 제품들은 다른 하이프도 그렇고요, 다른 레이저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텐서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오리지널 제품뿐만 아니라 국산에 나와 있는 다른 고주파 레이저들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갖고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고주파 레이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한국인한테는 좀 더 어울리게 잘 맞는다. 다른 이제 하이프 레이저들은 이제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에서 적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텐서마는 이제 고주파 레이저 자체는 그런 위험성이 별로 없긴 합니다. 대부분은 중년의 여성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긴 하고요. 요즘은 특히 남성분들도 많이들 자신의 외모를 가꾸시기 때문에 많이 찾고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를 쫀쫀하기 위해서는 고주파가 가능한 레이어층, 즉 진피층에 맞는 그런 콜라겐 증식을 위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피부가 타이트닝, 탄탄해지고 리프팅, 처짐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다운타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특별히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거의 없습니다. 고주파 레이저가 기존의 다른 하이프 레이저와는 층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통해 갖고 리프팅을 하기 위한다고 하신다면 환자분에게는 두 가지 시술을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듀얼 리프팅 시스템의 그런 기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쿨링 시스템이 적당하게 되면 그 피부의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상이나 이런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고주파 레이저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쿨링 시스템으로 인해서 표면적, 표피의 온도 자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떨어뜨려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고주파 레이저를 쓰면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스크래칭을 통한 화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스크래칭처럼 화상이 피부에 올 수가 있긴 하는데, 적절한 쿨링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자체를 처음부터 예방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하게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이 각광대살이 처지는 부위들, 그 다음에 심부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심부볼이 처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텐서말 할 때 타겟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방향은 위쪽 리프팅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안쪽으로 벡터 방향을 리프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리프팅을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 실리프팅도 마찬가지고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와 같은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환자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떨어져 있을 때 방향 자체를 안쪽, 상안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작은 아래쪽 단계부터 위쪽으로 층층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라인을 둘, 셋, 이와 같이 층층이 해서 리프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쪽, 바깥쪽 방에서 안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리프팅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반대편을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이 하관부터 볼, 관자까지 전체적인 한 400샷 정도, 300에서 400샷 정도 들어가시면 되게 되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목 부위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부위 자체는 사실 리프팅이 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의 라인을 따라서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또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면 이와 같이 목은 대부분 시술이 가능한 시술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보톡스를 하든 다른 레이저를 하든 필러를 넣든 제한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위고, 또한 피부 자체가 되게 얇고 다른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텐서마지가 아마도 목주름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환자분에 따라서 사실 이마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마 시술 자체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타이트닝 자체가 하관이나 볼 쪽만 이루어진다면 이 부위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마를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레벨을 높여줘서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그 텐서마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압력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 센서가 제대로 부착이 안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화상이나 다른 피부의 트러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고 기 방식인데요. 그런 걸 이용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관자에도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볼, 그다음에 목 주변, 그다음에 이마, 그다음에 관자까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눈 부위는 팁이 달라요. 그래서 눈 부위는 팁을 좀 아이 팁을 이용해서 세심하게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넓은 부위들은 편안하게 해주시면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얕은 자잘한 잔주름 같은 경우는 아이팁으로 또 세심하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턱 주변, 그 다음에 가운데 목젖이 있는 부위, 여기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하이프는 적절하게 할 수 없지만 이 텐서마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해주고, 또 역시 여기서도 해주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프가 불가능한 부위인 미드라인 쪽에는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